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죽공예의 목걸이 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죽공예는 가죽을 용도에 맞게 자르고 염색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용품과 장식용품 등을 예술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가죽 염색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장갑 기법을 배워볼게요. 면장갑 기법은 진한 염색이나 글라데이션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손의 힘 조절을 이용하여 염색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볼게요. 목걸이 카드 케이스 준비물 알아볼게요. 재단한 가죽, 바인딩 끈, 목걸이, 염료, 면장갑, 비닐장갑, 신문지 필요합니다. 염색하기 전에 완성본 볼게요. 이 케이스는 단색으로 빨갛게 염색한 거고, 파랗게, 이 케이스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염색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지를 3-4장 겹쳐 깔아주세요. 신문지는 바닥에 염료가 묻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농도 조절할 때도 필요하니까 꼭 깔아주세요. 다음 비닐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 낀 손 위에 면장갑을 낄게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염색을 할 때는 색깔이 흐린 색부터 염색을 해야 색 표현과 가죽에 새겨진 모양이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장갑 낀 손이 미술 시간으로 생각하면 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료를 손가락 첫 마디 중간 부분에 염료가 묻을 수 있도록 기울여서, 누르지 말고 기울여서 염료를 짜주세요. 염료를 짤 때는 봉제선에 염료가 묻지 않게 짜야 우리가 염색을 할 때 스크래치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단면을 먼저 염색할게요. 절단면을 염색을 하면서 염료가 어떻게 가죽에 나타나나 한번 보고 이 절단면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염료가 부족하면 아까처럼 기울여서 염료를 짜주시면 됩니다. 절단면 염색이 끝났으면 문양이 있는 쪽 염색해 볼게요. 흐린색 먼저 염색해 주라고 했죠? 염료를 흐르듯이 중앙 부분에 짜주시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문지에 문질러서 염료를 빼준 다음에 가죽에 염색해 볼게요. 염색을 할 때는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색을 할게요. 염색을 할 때 염료가 묻어있는 손은 고정해주고 가죽을 돌려가면서 염색을 해줄게요.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손의 힘을 많이 빼주세요. 그래야 색깔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흐리게 여러 번 걸쳐서 염색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의 힘을 많이 빼주고 염색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염색되는 겁니다. 염색하다 보면 염료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염료를 보충해 줄게요. 기울여서 염료를 보충해 주고 이때 가죽의 밖에서, 그래야 염료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신문지에 문질러서 농도를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가죽을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 염료를 염색할 때 처음 한 번에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한 겹, 두 겹 이렇게 염색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노란색 표현이 잘 됩니다. 노란색 염색이 마음에 들게 나왔으면 이제는 진한 초록색 염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손가락에 노란색 염료가 묻어 있으니까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염색 염료를 짜줄게요. 기울여서 가죽 밖에서 염료를 짜줄게요. 신문지에 농도 조절 해주라고 했죠? 농도 조절 해주고 가장자리부터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손의 힘을 빼주고 염색을 해야 문양이 잘 표현이 돼요. 이때 손에 힘을 주지 마세요. 손에 힘을 충분히 빼준 다음에 염색을 해주어야 문양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색깔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이렇게 염색해주면 됩니다. 염료가 나오는 것 같지 않으면 다시 염료를 보충해 주세요. 선생님도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가죽 밖에서 기울여서 염료를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농도 조절. 신문지에 충분히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진한 색으로 염색을 할 때 한 2번 정도까지는 염료를 충분히 많이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염색은 가장자리가 좀 더 진한 게 안정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염색할 때도 가운데 보내는 가장자리를 좀 더 진하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진한 농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염색해 주세요. 다음은 뒷면을 염색해 볼게요. 뒷면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용해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진한색, 초록색을 이용해서 염색해 볼게요. 가죽 밖에서 염료를 짜주시고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농도 조절을 좀 많이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초록색 염색이 한 번 끝났는데, 그러면 다시 염료를 보충해서 좀 더 진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염료 기울여서 짜주시고 농도 조절 해주신 다음에 좀 더 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의 느낌이 올 때까지 염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손에 힘을 좀 더 주고 이렇게 염색해 볼게요. 처음에 염색할 때는 손에 힘을 빼주고 그 다음부터 손에 힘을 좀 더 주고 염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염색을 해봤는데요. 절단면이 흐린 색이 싫은 친구들은 진한 색, 초록색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염색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 초록색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염색해 볼게요. 염색을 기울여서 짜주신 다음에 절단면은 굳이 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절단면을 진한 색을 해서 염색해 주겠습니다. 흐린 노란색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놔두면 되고, 진한 색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절단면을 염색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단면 염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송강택 작업을 해줄 건데요. 송강택 작업을 잘 해줘야 마감제를 칠했을 때 염료가 번지지 않고 사용하는 도중 염료가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송강택은 염료가 묻지 않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세요. 잠깐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2-3분 정도 충분히 문질러 주세요. 그래야 마감제를 칠했을 때 번지지 않습니다. 뒷면도 문질러 줄게요.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충분히 문지르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감제를 발라볼게요. 면장갑을 벗어서 비닐장갑과 염료가 묻지 않은 곳에 마감제를 짜주세요. 마감제를 짜주신 다음에 가죽에 꼼꼼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마감제를 보충해서 뒷부분도 발라볼게요. 뒷부분도 발라주시고, 우리가 절단면도 염색했죠? 절단면도 다 마감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제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친구들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빨리 말리고 싶은 친구들은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이용해서 말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인딩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인딩 작업은 가죽끈을 이용해서 구멍에 엮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엮는 작업을 해줄게요. 가죽끈을 구멍 통과가 쉽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양쪽 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가죽끈을 가운데 부분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죽끈이 반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가죽끈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옆 구멍을 통과해 줄 거예요.
뒤로 가서 앞으로 통과해 줄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죽끈을 옆 구멍으로 통과해 줄 건데 뒤로 가서 앞으로, 뒤로 가서 앞으로. 이때 가죽끈이 엉키지 않게 잘 보면서 해줄게요. 옆에 구멍으로 또 가줄게요. 앞에 가죽끈이 뒤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죽끈을 깍깍 잡아주세요. 늘씬하지 않게 깍 잡아주면서 합니다. 또 옆에 구멍으로 갈게요. 앞에 가죽끈이 뒤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죽끈이 엉키지 않게 그리고 딱 잡아주세요. 계속 이 작업을 여기 가운데까지 해줄 거예요. 계속 옆 구멍 계속 통과해 볼게요. 앞에 있는 가죽끈이 뒤로 가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죽끈을, 앞에 있는 가죽끈이 옆에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 주세요. 이때 가죽끈이 꼬이지 않았나 뒷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앞뒤 다 꼬이지 않게 계속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가죽끈이 옆에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옆에 구멍 가서 뒤에서 위로. 네, 한 번씩 뒤가 꼬이지 않았나, 가죽끈이 꼬이지 않았나 한 번씩 확인해 주면서 여기 가운데 부분까지 갈게요. 작업이 어렵지 않죠?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끈을 깍깍 잡아주는 것도 잊지 않고 앞에 가죽끈이 옆 구멍 뒤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운데 부분까지 왔으면 이젠 반대쪽 작업을 해줄 거예요. 뒤에 있는 가죽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뒤에 있는 가죽끈이 앞에서 뒤로 가게, 옆에 구멍으로 뒤로 가게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뒤에 가죽끈이 앞으로 와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깍깍 잡아주고 꼬이지 않나 한번 봐주면서 끝까지 가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 구멍 뒤에 있는 가죽끈이 앞에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가죽끈이 앞으로 가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가죽끈을 깍 잡아주세요. 다시 옆에 구멍으로 갈게요. 뒤에는 가죽끈이 앞에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깍 잡아주시고 가죽끈이 꼬이지 않았나 한 번씩 봐주면서 계속 작업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옆에 구멍으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죽끈이 앞으로 와서 뒤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주세요. 바인딩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뒤에 있는 가죽끈이 옆에 구멍 앞으로 와서 뒤로 꽉 잡아주세요. 구멍에 다 통과해주세요. 가죽끈을 같은 작업으로 꽉꽉 잡아주면서 뒤에 있는 가죽끈이 앞에 와서 뒤로 통과해주면 구멍에 다 가죽끈이 들어갔죠. 그러면 요 마무리 작업을 할게요. 처음 작업했던 가죽 구멍에 두 번째 작업한 가죽끈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가죽끈을 세게 잡아주신 다음에 가죽끈을 요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한 구멍에
두 줄의 가죽끈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한 구멍에 가죽끈 2개가 잘 통과되지 않으면 집에 있는 송곳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주면 구멍이 살짝 커져요. 그러면 가죽끈 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죽끈을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세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가죽끈이 풀리지 않게 순간 접착제를 발라줄 거예요. 그럼 순간 접착제를 앞면, 뒷면 발라주면 고정이 잘 되겠죠? 이 순간 접착제 작업은 부모님이나 함께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가죽끈에 순간 접착제를 잘 발라주세요. 그래서 뒷부분도 가죽끈이 풀리지 않도록 순간 접착제를 잘 발라주세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가 말려주세요. 말린 다음에 이 보기 싫은 가죽끈은 바짝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말린 다음에 마무리 작업 해볼게요. 순간 접착제 잘 말랐나요? 그러면 가죽끈을 잘라 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가죽끈 바짝 잘라주세요. 앞면, 뒷면 다 가죽끈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목걸이를 달아줘야겠죠. 친구들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벌려서, 클립을 벌려서 가죽끈을 클립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끈은 친구들 그 길이에 맞게 해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 차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목걸이 카드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